도로 위 교통사고에 관한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실 비율 몇 대 몇 함께 하는데요. 오늘도 어떤 도로 위의 법률 상식에 대해 전달을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입니다. 지금 녹색 화살표의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을 했는데요. 신호가 바뀔 때까지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A 차량과요. 맞은편에서 녹색 신호의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 중인 B 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왔나 보니까요. A 자동차가 30, B 자동차가 70으로 나왔어요. 이 과실 비율 변호사님 좀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지금 A가 30%고 B가 이제 70% 과실이 잡혀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이거 왜 B가 이렇게 많이 잡혔지? 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도로교통법 25조에 보면 교차로의 통행 방법이라는 걸 정해놨거든요. 이 경우에는 뭐냐면 모든 차는 지금같이 이제 교통 정리가 돼 있는 신호기로 돼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진입하려고 했는데 앞차가 먼저 들어와 있어서 내가 교차로에 가서 막 중간에 쓰려고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거를 미리 알게 된 경우에는 교차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 그 아까 영상의 경우인 전제가 그 녹색 화살표로 교차로에 진입해서 좌회전을 한 거예요. 네. 그죠? 그렇죠. 먼저 녹색으로 좌회전돼서 그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단 말이죠. 그러면 B차로는 자기 녹색으로 바뀌어가지고 갔다고 하더라도 앞에 선진입해서 가고 있는 차로가 계속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차로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의무가 먼저 생기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 과실이 70%로 잡혔고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런 전제가 성립될 때 기준이 이렇다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교차로에 후진입한 B 차량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 이 신호 변경 시까지 교차로를 아직 A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지 않냐, 이런 부분이 과실 비율에 있어서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서 B 차량이 신호체계상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호를 아예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B가 책임이 더 큰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럴 수 있겠군요. 유사한 영상으로 다음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이번 상황 설명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의 교차로에 진입을 해서 좌회전을 했는데 신호가 바뀔 때까지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A 차량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녹색 화살표에 정상적으로 진입을 한 건데 이번에는 황색 신호에 진입을 했는데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고요. 맞은편에서 녹색 신호의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 중인 B 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번에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보면 반대로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실 비율이 A가 80, B가 20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은데 녹색 화살표에 진입한 경우와 이제 황색 신호에 진입한 경우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변호사님. 그렇죠. 이게 신호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한 차이가 거기서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명확하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A 차량이 황색 신호에 진입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아실 거예요. 주행하고 가는데 교차로에서 황색이 바뀌었어. 얘 내가 빨리 지나가야 되느냐 서야 되느냐의 기준점은 정지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지선에 도착하기 전에 황색 신호로 바뀌었으면 사실상 거기 서야 되는 거고 그렇죠. 내가 정지선을 딱 지났을 때 황색 신호가 바뀌었으면 그때는 빨리 교차로를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사안에 대한 전제는 황색 신호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황색 신호가 바뀌었는데 그냥 지나간 경우죠. 그러니까 정지선을 서야 되는데 그냥 지나간 경우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 차량이 과실이 80%가 더 잡힌 거고요. B는 상대방 반대로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어요. 네. 다만 앞에서 자기가 이제 녹색 신호인데 앞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량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정상 신호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앞에 있는 차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려고 할 때 전방 주시를 해서 제대로 사고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섰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런 의무가 위반했으니까 한 20% 정도다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만약에 정상 신호로 교차로에 진입을 했는데
뭐 앞에 도로 상황이 뭐 이렇게 꼬리 뭐 너무 정차가 돼가지고 꼬리물기라는 게 있죠.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됐다가 사고 나는 경우에는 정상 신호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꼬리물기를 한 차량이 과실이 한 30% 정도 더 가중이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 보면 B차량의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신호는 지켰다고 해도 전방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실에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상황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네, 이번 영상은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한쪽 방향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A차량과 맞은편 주행 방향에서 녹색 신호의 교차로를 진입해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과실 비율이요. A자동차가 80, B자동차가 20으로 나왔어요. 이 비보호 좌회전 이거 진짜 헷갈린다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번 기회에 좀 정리해 주시면 도움될 것 같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기준점이 비보호 좌회전 차량 A가 80, B 자동차가 20으로 나왔잖아요. 네. 녹색 신호에 직진. 다들 아시겠지만 비보호 좌회전은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네. 거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네. 그 운전하는 사람이 알아서 상대방 그 신호와 관련돼서 문제되지 않게 알아서 가라. 다만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하더라도 빨간색 신호가 돼 있는데 가면 안 되고 직진 신호가 있을 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점이 8대 2 정도로 기준을 잡고 있고요.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에는 비보호 좌회전 했다고 해서 이제 신호 위반으로 처리되진 않지만 그 자체로 허용 구간은 그 운전자가 해당 상황을 판단을 해서 직진 신호라고 하더라도 앞에 있는 차들이 안 오면 도로 통행을 위해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주의 의무가 더 많이 부과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과실 비율 몇 대 몇에서 다뤄지는 내용은요. 이제 과실 비율을 산정할 때 적용이 되는 가장 대략적인 큰 기준을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개별 사안에 따라서 과실 비율은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